여러분 안녕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전달할 만한 내용은 그닥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이 벼락거지의 서름을 씻어볼까? 가상부동산 투자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단돈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가상세계에 있는 서울 노른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몰렸느냐? 완판될 정도로 몰렸다라고 합니다. 맛집 정보 운영 회사인 식신이 트윈코리아에서 서울 지역 사전 청약을 진행한 결과 9시간 만에 완판이 다 돼버렸다라고 하고요. 사이클럽 같은 경우는 플레이 투 얼른 부동산 NFT 플랫폼 메타그라운드를 출시를 했는데 2일 만에 완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강남 NFT에 투자하는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빠르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2022년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토지 거래가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외 플랫폼들 같은 경우 엑시인피니티, 마나, 디센트럴랜드의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어쩌면 좋은 기회가 정말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는 메타버스 업계의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박스가 샌드박스 상에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샌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에어드랍 물량은 랜드 프리세일 기간 참여 여부, 그리고 스냅샷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죠. 월마트가 그들만의 NFT, 암호화폐 그리고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마트도 비껴나갈 수 없는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메타버스 및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연준이 다가오는 3월에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0.5% 정도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줘야만이 분위기를 그나마 반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미래에 겪게 될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작년과 재작년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불기둥을 목격한 증권가는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보고서들을 속속들이 출시하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 소식인데요.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암호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와 NFT,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 플레이 투 얼른, 디파이 등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문제는 상황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는 그렇다 쳐도 금리 인상을 해도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는 양보를 한다 쳐도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하게 된다. 그럼 미국 증시는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내려오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뒷북을 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강하게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힘이 없어요. 저항이 후드러 맞고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의 매수 신호를 체크해봤더니 4만 달러가 바닥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이 옵션 시장에서 스큐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스큐는 콜 옵션과 풋 옵션 내재 변동성 차이를 뜻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스큐 인덱스가 두 자리 숫자에서 제로로 떨어졌다. 스큐의 하락은 강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크로스타워의 분석가들도 4만 달러 바닥론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보유 위험이 7월 바닥 이후 가장 낮다.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이 4만 달러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4만 달러를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4만 달러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만 달러까지 한번 다시 다녀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원래 예측대로라면 4만 5천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었어야 됐는데 그다지 강하지도 않은 저항에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43,100달러 이 위에서 이 검은 선 위에서 주봉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51,799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밑에 지지선까지 다녀오게 되겠죠.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43,300달러 위에서 주봉 마감이 되져야만 계속해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더 낮은 저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4만 달러 다시 다녀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낫다. 왜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더 낮은 저점을 주봉상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더 높은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 인상에다가 전염병에다가 계속해서 안 좋은 사건 사고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 상승장은 종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든지 뭐시기든지 전부 다 소용없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언제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짧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주봉 마감 및 다가오는 한 주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꼭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